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올린 지 하루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가 개시된 어젯밤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합참이 어제 오후 11시 5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연 이틀 심야에 기습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예. 하지만 정찰 위성은 정상 궤도에 진입한 반면에 이번 미사일은 발사 직후에 추락하면서 발사 실패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불법 정찰 위성 발사를 하면서 우리 정부 또 국제사회에서 계속 규탄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반발로 도발에 나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사문화된 지 오래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 즉시 회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3차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완전히 파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국가정보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원이 오늘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국정원은 이번 북한 발사체의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북러 회담이 있고 나서 북한이 설계도와 1, 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정황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컷오프 대상자 조기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 배제 대상자, 컷오프 대상자를 김기현 대표가 조기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원외 당협위원장에 한해서 이 위원장직 교체 대상자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20%보다 높은 비율로 컷오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금 조기에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탈당 러시처럼 당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서 원외 당협위원장에 한해서 조기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어쨌거나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나올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험지 출마 압박이 혁신위로부터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 을에 출마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25일에 울산에서 또 의정 보고회를 열기 때문에 울산 출마 가능성 계속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김기현 대표가 울산 예산과 관련해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 건의가 나와서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김기현 대표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 대표 울산 출마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만약 울산 출마 선언 같은 게 있게 된다면 굉장히 큰 역풍이 불고 오히려 지도부의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자, 마약 관련 얘기들 요즘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가 어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매매한 공급 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걸로 확인되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도록 내부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예.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마약류 단순 투약이거나 소지한 초범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년 365일 동안 상시 집중 단속 체제로 이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특히나 좀 마약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행자들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정부가 동남아시아처럼 마약 예.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는 마약 전수 검사 시행합니다.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검사 시점도 원래 입국 심사 이후였는데 이 전으로 앞당깁니다. 원래는 입국 심사 이후에 했지만 이제는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화물 신병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초 만에 전신을 스캔할 수 있는 검색기가 있는데 이걸 내년까지 전국 공항에 설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 안이나 옷 속에 숨긴 아주 소량의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이나 우편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려서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예, 마약 많은 곳 다녀오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 감수하셔야겠습니다. 자, 의사에 대한 마약 처방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지켜야 되는 처방량이나 횟수처럼 이 기준들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할 때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 다량의 마약들을 쇼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른바 마약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취지고요. 예. 그리고 의사가 의료 목적 외의 마약을 투약하거나 처방 전 없이 처방할 때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인 중독 판별 제도 마련해서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